오늘은 정말 망설이다가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뇌가 손상되는 걸 그대로 두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해드립니다.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셨다면 이 영상을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 증상,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수면 시간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 시간대에 잠드는 습관이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위험한 시간에 잠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며 수면 시간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기억력과 말하기, 집중력까지 눈에 띄게 회복되는 모습을 직접 봐왔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끼리만 공유하던 연구 자료이자 약에만 의존하던 치료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 반복하는 그 시간대의 수면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비밀을 처음으로 밝혀드립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빛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시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밤에 자다가 한두 번씩 꼭 깨지는 않으셨나요?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 요즘 부쩍 늘어나지 않으셨습니까?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라며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 뇌 건강을 지키는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60대 이후의 수면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처럼 자려고 하고 예전처럼 자야 하는 줄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뇌는 이미 그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잘 자도 피곤하고 밤을 보내도 뇌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겠어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나요? 아니면 12시 넘어서야 잠이 오시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잠을 언제 자느냐에 따라 뇌세포가 회복되기도 하고 오히려 손상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단순히 수면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수면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시기라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 졸음이 오던 시절이 이제는 사라진 거죠. 그래서 밤이 돼도 몸은 계속 깨어 있으려 하고 잠드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유지해주는 뇌의 회로 역시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제는 누워도 잠은 들었지만 자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기능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말이 잘 안 나오거나 기억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 있으셨나요? 이게 바로 뇌가 쉬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잠은 잤는데 뇌는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이 단백질은 치매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무서운 건 하루 이틀만 깊은 잠을 못 자도 뇌 속 노폐물은 쌓이기 시작하고 이게 반복되면 정신이 또렷했던 사람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수면 구조를 바로잡으면 기억력, 집중력, 감정까지 서서히 회복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70대 어르신 한 분은 밤마다 3번 이상 깨셨지만 수면 시간대를 바꾼 것만으로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깜빡깜빡하던 증상이 이상하리만큼 줄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수면의 변화는 60대 이후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이해하고 몸과 시간을 맞춰주는 사람만이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자야 뇌가 회복될까요? 이 시간만 지켜도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되살아난다고 말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핵심 시간대와 실제로 뇌세포가 회복되는 골든타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절대 끊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늦게 자는 습관이 뇌를 망가뜨린다. 이 말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뇌는 언제 잠들었느냐에 따라 다음날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정 넘어서 자는 습관, 뇌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 12시까지 TV 보시고 그제야 불 끄고 눕습니다. 그런데 뇌는 이미 그때부터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깊은 잠이 점점 줄고 깨어있는 시간만 늘어납니다. 잠은 자는데 잤다는 느낌이 안 드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자는 사람보다 9시대에 잠든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깊은 수면을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뇌는 해가 진 뒤 2시간 안에 가장 강하게 회복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그날은 아무리 자도 뇌 안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자정 넘어서 누우셨다면 뇌는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반복될수록 기억력, 말하기, 감정 조절이 서서히 흐려집니다. 심지어 이 늦은 시간대 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단백질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뇌 속 배수구가 막힌 채로 아침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자주 가던 길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 시작이 바로 늦은 수면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 즉 수면의 골든타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대 하나만 지켜도 깊은 잠은 물론 기억력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자야 뇌가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딱 2시간만 앞당겨도 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이 시간이 바로 뇌에게 주어진 회복의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시간대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가장 깊은 잠을 유도하고 뇌세포를 회복시켜주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잠의 질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잠들지 못하면 그날 뇌는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잠든 시각이 단 1시간 차이일 뿐인데도 다음날 두뇌 기능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밤 10시에 잠든 그룹과 밤 12시에 잠든 그룹을 비교했을 때 집중력, 말하기 속도, 기억 유지력에서 10시 그룹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잠을 몇 시간 잤느냐보다 언제 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TV를 보시거나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시기도 하고 조금 늦은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죠. 이런 생활 습관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밤에도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 결과 눈은 감고 있지만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수면은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정신과 감정까지 회복시키는 깊은 잠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뇌는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가장 많은 정리를 하고 회복을 시도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깊은 잠을 경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조언을 합니다. 하루에 30분만 더 일찍 자보세요. 단지 그 습관 하나로 기억력, 집중력, 감정 상태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덜 답답해졌다면 몸이 아니라 뇌가 제대로 쉰 겁니다. 이 변화는 약이 아니라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작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잠드는 시각을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시간을 방해하는 습관까지 함께 다스리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수면 방해 습관 3가지와 뇌가 좋아하는 밤 시간 루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조용히 누워 있어도 잠이 잘 오지 않으셨던 적 많으시죠? 분명히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막상 눈을 감으면 오히려 머릿속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 그 이유는 잠을 방해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60대 이후에는 잠이 오는 리듬 자체가 예민해집니다. 아주 작은 자극 하나에도 멜라토닌 분비가 차단되고 뇌는 각성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대표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전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는 겁니다. 이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멈추고 잠들기까지 더 오래 걸리게 되죠. 특히 유튜브나 뉴스 영상처럼 자극적인 정보를 계속 보다 보면 뇌는 흥분한 상태로 잠들려고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영상도 자기 전에 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은 끝까지 보신 뒤 화면은 잠시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거나 과일, 간식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위장이 활동을 시작하면 뇌는 아직 소화 중이라는 신호를 받아 휴식 모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차는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자기 전에 각성을 유도합니다. 셋째, 자기 전 걱정을 습관처럼 되풀이하는 생각입니다. 내일 뭐 해야 하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런 생각들은 뇌에게 계속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결국 뇌는 쉬지 못하고 잠든 후에도 계속 깨게 됩니다. 이런 습관들은 하루하루는 작지만 쌓이면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뇌를 쉬게 해주는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방 안의 조명을 약하게 하고 TV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심호흡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가볍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드는 시간은 습관이고 환경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뇌는 다시 깊은 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 기억력과 감정까지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수면 고민들을 6가지로 정리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낮잠은 자도 괜찮나요? 낮잠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30분 이내,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셔야 합니다. 그 이상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고 뇌가 낮과 밤의 구분을 헷갈려 합니다. 짧고 가볍게 눈만 붙이는 낮잠이 오히려 뇌의 피로를 줄여주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다가 자꾸 깨는데 괜찮은 건가요? 60대 이후에는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밤중에 한두 번 깨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다면 수면 환경이나 저녁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수면제를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짧은 기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복용은 오히려 수면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나 낙상 위험도 연관되기 때문에 전문의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자려고 누우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데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뇌가 생각을 멈추지 못해서입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계속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땐 오히려 가볍게 몸을 일으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만 세는 루틴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잦은 야간 소변은 수면 방해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첫째,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고, 둘째, 취침 전 화장실을 꼭 다녀오시고, 셋째, 너무 춥지 않게 방 온도를 조절해 보세요. 여섯째, 자꾸 같은 시간에 깨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새벽 3시쯤 계속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생체 리듬이 고정돼 있거나 수면 전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 활동량을 늘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이 조정됩니다. 이런 자잘한 불편들이 쌓이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수면 습관을 한 가지씩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게 회복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대전에서 혼자 지내시던 74 김종호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기억이 흐려진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먹은 약이 기억나지 않고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도 자주 까먹게 되면서 스스로도 당황스러운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죠. 가족들도 걱정이 컸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병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생활 습관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새벽 한두 시가 넘어야 겨우 잠들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시는 습관을 수년째 계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수면 시간대를 밤 10시로 당기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조용한 음악만 들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말이 막히던 느낌이 줄어들었으며 가슴 깊은 곳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책을 펼치게 되고 손주들과 대화하는 게 편해졌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시 나를 찾는 시작이었다고요. 또 한 분은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71살 임순자 어르신입니다. 임 어르신은 밤마다 자다가 꼭 2번씩 깨는 통에 늘 피곤함을 안고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 생각이 멈추지 않아 2~3시간씩 뒤척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수면 루틴이라는 말을 알게 되셨습니다. 자기 전 조명을 어둡게 바꾸고 불안한 생각은 종이에 적어버리고 스마트폰은 아예 다른 방에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습관처럼 마시던 저녁 커피도 끊고 밤 9시부터는 몸을 따뜻하게 덮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날은 잠이 잘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점점 앞당겨졌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임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는 게 기분 좋게 느껴졌고, 둘째, 전에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났는데 이젠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게 되었다고요. 두 분 모두 수면이라는 작은 문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인생의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뇌를 위한 시간을 한 번만 먼저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나, 다시 연결되는 기억, 다시 찾아오는 웃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뇌는 매일 밤마다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느냐, 외면하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삶이 달라집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어쩌면 조금은 무겁게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걸요. 혹시 기억이 자꾸 흐려지는 게 두려우셨나요? 말이 자꾸 막히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속상하셨나요? 가슴 한켠에선 혹시 나도라는 걱정이 자꾸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그 두려움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수면 시간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단 30분, 단 하루만이라도 뇌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생각보다 잠이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몸과 뇌는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맑고 가슴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리듬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면 시간은 나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기억력을 바꾸고 감정을 붙잡고 대화를 지키고 인간관계를 지켜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을 다르게 보내니까 낮이 달라졌습니다. 낮이 달라지니까 내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에 맞는 수면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째, 저녁 8시 이후엔 TV를 끄고 조명을 낮춘다.
둘째, 밤 9시엔 스마트폰을 꺼두고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 셋째, 밤 10시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해본다. 넷째, 새벽에 깨더라도 초조해하지 않고 조용히 다시 눈을 감는다. 이 간단한 루틴들이 당신의 뇌를 회복시키고 당신의 인생을 부드럽게 되돌릴 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딱 한 가지라도 바꾸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뇌를 살리는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오늘 밤을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지켜주는 진짜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